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주말에 이제 주식도 하긴 하지만 부동산도 하거든요. 공부를 가요. 근데 왜 가냐면 수컷들이라서 집에 있으면 에너지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선 차에 태워. 그리고 인장을 가요. 그냥 뭐 시행이 전혀 모르는 곳에, 낯선 곳에. 좀 좋아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위해서 그럼 가. 그러면 이제 한 1년 가니까 이제 애들이 딱 차를 타면서 그래 아빠 첫째 그래 아빠 오늘은 어디 아파트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 시행 간다. 그럼 거기 한 평이 얼마짜리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주로 차에서. 그런 연장선으로 주식도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뭐 배당금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걸 몇 개 가지고 있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그렇거든 아이들한테.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건 하지는 않는다 우리 애들한테는. 어쨌든 왜냐면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지만 화토 배운 아이들한테는 투기잖아요. 그쵸, 어렸을 그쵸. 때부터 투기를 배웠으면 성장해도 그리고 그 아이들 머릿속에 투기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투자로 배웠으면 아이들이 커서도 투자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오늘 뭐 샀으니까 뭐가 더 올라갈 거 이런 얘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아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성장해가는 거 그걸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하죠. 그럼 본인이 지금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맞죠.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제일 최근에 투자한 것 중에서 로블록스 있어요. 로블록스 좋아하죠. 로블록스 엄청 좋아요. 저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해요. 그 게임을 하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늘 그러거든요. 뭐 나이키사든 어떤 사든 간에 본인이 잘 아는 거는 우리 투자한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 물론 저희는 애플을 주로 가지고 애들은 애플을 주로 갖고 있는데 애플은 없어요. 애플은 없지만 애플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첫째가 6학년인데 지난주에 핸드폰을 처음 사줬어요. 되게 늦게 사줬어요. 엄청 늦게 사줬죠. 원래 사줄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왜 사줬는지 하면 이제 시기가 돼서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됐냐면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32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단 2명 핸드폰이 없다고 저희 아들이 얘기했거든요. 동생이랑 형이 그 둘이 나다 아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중이었어요? 네. 와. 320명 있는데 우리 둘은 없다 아빠. 그럼 애들이 놀리잖아요. 애들이 현실적으로 놀리거든요. 그럼 너 핸드폰도 없고 연락을 어떻게 오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놀리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와 막내가 기막히는 대답을 해줘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주로 애들 케어는 제가 거의 100% 하거든요. 뭐 학급 모임을 간다던가 뭐 하면 제가 가는데 옆집 아줌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민 아빠 요즘 한민이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핸드폰 없어 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민이가 너 애플 주식이냐? 무슨 약간 월요일에서 어릴 적 일화 같은. 야, 나 배당 한 달에 $20씩 들어오는데 세후로 나 최근에 로블록스도 투자했다. 그러면 친구들은 어리둥절하겠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뭔 소리 하는 거지? 와. 근데 그게 순기능도 있고 네. 안 좋은 역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가족 모임 할 때 다른 집이랑 모임할 때 열심히 밥 먹다가 막 야 핸드폰 이거 얼마짜리야? 막 이제 비용 관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야 나는 매달 숨만 쉬어도 2만 원씩 들어오는데 너는 돈을 쓰는 거지 막 이런 관점이라서 가끔 불편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앞서가고 있네요, 확실히.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기가 어른한테도 어려운 건데. 저도 뭐 올바르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저희 아내나 저나 원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주식을 약간 그렇죠. 우리는 좋아하진 않던. 우리 교회쟁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좋아하죠. 일해서 땀 흘려서 벌어야 된다, 약간 이런. 그렇죠. 땀을 일하지 않고는 다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 생기고 나서 지금 집 사는 것도 경매를 어렵게 샀는데 전세 살 때 경매 샀는데 절대 빚지지 말자. 그게 목표였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멘붕이 한 번 온 거죠. 이제 최근에 그게 가장 큰 멘붕이 왔던 게 저희 집이 경매로 나오면서 전세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가 나와서 주인이 주인이 이제 손 떨고 나가면서 경매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매 공부를 하면서 이제 눈을 뜬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열심히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자. 스마트하게. 지혜롭게. 이제 최근에 이제 느꼈던 것 중에 뭐가 가장 큰 충격이었냐면
코로나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2년 전에 네. 대출을 받아봤어요. 네. 대출을 받아봤어요. 근데 어떤 큰 충격이었냐면 제가 연봉이 나쁘지 않은데 네. 그래도 이제 지점장까지 했으니까 네. 연봉이 나쁘지 않은데 주거래 은행에서 저한테 대출을 1,500만 원 해준다는 거예요. 1,500이요? 그래서 똑같이 물었어요. 1,500이요?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1,500 맞다. 혹시 신용카드를 안 쓰셨나요? 아, 신용카드 써요. 어? 신용카드 써요. 근데 왜 응.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네. 너무 열심히만 살았죠. 근데 그게 신용카드만 잘 써도 등급이 잘 나오니까 대출이 잘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은행원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한철 씨는 40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출이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본인 연봉만큼은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대출 나오는 게 1,500이 끝입니다. 그게 되게 충격이셨겠어요. 엄청난 큰 충격이죠. 왜냐면 주가 왕창 내려갔잖아요. 지금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왕창 넣어야 되는데 왕창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대출 1,500 어떻게 되지? 그래서 고민했죠. 아내한테. 당신은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 저희 아내는 뭐 2억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물론 당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 집으로 집도 사고 그게 네. 신용거래가 있었어요. 네, 신용거래가 있고 그리고 또 임장을 다니면서 또 시흥에 또 아파트를 한 채를 또 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님 걸로 대출 은행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사는 사회가 신용사회잖아요. 그렇죠. 신용사회인데 내가 열심히만 일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 신용사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뭔가 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나한테 마이너스다. 그렇죠. 그거를 작년에 엄청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제 인생에 적당한 레버리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모님 명의로 좀 받아서 아니요, 안 했어요. 따로 안 했어요. 그냥 1,500만 가지고 그냥 했어요. 나머지 이제 아내랑 저는 적금해놓은 그거 금액 원금 그거랑 그거 전 5천만 원 모아서 그냥 그걸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 대출 한 1,500만 원 그거밖에 없어요. 되게 재무 건전성이 좋으시네요. 대출 비율이 낮으시네. 대출을 안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저는 코로나 때 진짜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집도 터지기 직전에 사가지고 대출이 많으니까 저희 이제 걱정이 많죠. 금리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쵸, 맞죠. 이제 좀 갚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치동에서 자라서 학원 9개 다니고 대학교 나와서 전 장학금 4년 장학금 받았거든요. 장학금 받아서 좋은 직장 들어와서 15년 차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주식을 하는 건 늦었잖아요. 저도 절 보고 하는 것보다 애들을 보고 하는 게 좀 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검증현님은 저보다 일찍 시작했고 그리고 투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투기로 시작했어요. 저도 선물로 버릇 많이 날려먹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선물을 몰랐죠. 아내분이 다행히 재테크하는 걸 좀 호의적이셔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용서해 주셨죠. 그래요? 저 많이 날렸습니다. 이게 저는 약간 배당주보다는 성장? 네, 주가 뭐라 그러죠?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목표인데 네. 배당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네. 점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주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주고 성장주고 배당주고 잘 몰라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뭐 따로 원서를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시작했던 게 다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목표는 명확했어요. 10년 후에 아들에게 각자 30만 원씩 주자. 근데 그게 이제 자본이 혼자 굴러가서. 네. 그러려면 성장주보다는 배당을 주는 배당주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배당주들은 주로 다 몸수의 큰 인프라나 유틸리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0년은 한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니 50년 동안 배당 줬던 배당왕 기업도 있고 25년 동안 배당 준 배당 기적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있는데 굳이 내가 찾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냥 있는 걸 따라하는 것 그냥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데 굳이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오지랖 떠는 것보다는 있는 걸 최대한 공부해보는 걸로 간 거죠. 저는 목표가 아이들 용돈 30만 원 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를 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배당주도 이게 코로나 타면서 많이 올랐죠, 주가가.
오른 것도 있고 완전 내려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어요? 극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 내려간 기업은 많이 못 봤는데. 근데 뭐지? ATM? 에너지 트랜스퍼인가? 네. 배당 귀족주 배당주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저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네. 저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네.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는 거 중심으로 투자를 했어요. 전 처음에. 높은. 그래서 10,000원 넣었는데 8%짜리가 많이 온 거예요. 뭐지? 근데 게다가 매달 들어. 이거 해야 되겠다. 코로나 터졌는데 뭐지? 분명히 10달러 했는데 3달러. 이게 펀더멘털이 네. 강하지 못한 기업들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배웠죠. 배당이 높았나 보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면서 알았죠. 무작정 배당 높은 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뭐 어떤 걸 투자했을까 보니까 배당 기족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배당이랑 배당 기족이 네. 기준이 뭐예요? 우선은 첫 번째는 배당왕이나 배당기족 우선 뭐 연도수로 가긴 해요. 첫 번째는 25년 이상 배당을 한 번도 배당 컷 하지 않고 주는 거는 배당 기족주라고 하고 네. 그리고 배당왕은 50년 이상 주는 거를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 배당금을 컷하지 않고 줬다는 건 어쨌든 그 회사의 재무 평가성이나 이런 현금 생산력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했을 때 분명히 배당금 환원을 받을 주주로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좀 괜찮은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잘 몰라서. 배당금 높은 거면 8%짜리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엑셀로 주로 하니까 이제 배당 디비전 레이트를 본다 이제 내림차순을 했죠. AT&T가 4.7% 막 이렇게 5% 넘어가고 있어. AT&T 하나 하고 엑슨모빌도 높더라고요. 4% 이거 하고 그리고 리얼티 인컴도 높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박살이 났죠. 배당금은 유지했지만 이제 기본 주식은 확 내려가는 것들이 많았죠. 그게 내려가는 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배당금이 내려가는 거 아니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 주가가 되게 좋은 기업들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아니 50년 동안 배당을 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좋은 회사들 내려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3년 공부해봤잖아요. 저도 3년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그런 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43살이지만 제가 느끼기에 젊으신 분을 만나면 저도 라떼란 말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버핏도 늘 그랬거든요. 나는 절대 내가 모르는 회사에 내가 알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버핏도 게이코라는 보험회사 투자하고 SNF라는 철도회사 아직도 투자하고 있고 재보험도 투자하고 있고 그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세상은 저는 제가 잘 안다고 투자하지만 저희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로블록스 투자되고 했을 때 그런 주식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세상은 이미 바뀌었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검증은 됐지만 배당금은 꾸준히 월마다 매월 주는 것도 있고 3개월마다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살아갈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히 다르다는 건 저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당 귀족주에 있는 최근에 이제 IBM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동안까지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배당주에는 기술주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유틸리티, 인프라,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창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투자하겠다는 인프라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온 거죠. 근데 저는 미국이 되게 잘 사는, 저는 아직 미국은 안 가봤는데 저는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알아서 바이든 거 수혜주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낙후된 게 많구나. 우리나라가 더 빠르구나. 우리나라가 진짜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양쪽에 다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래서 많이 놀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건데 아이들 중심으로는 배당왕이나 배당 중심으로 주로 하지만 근데 문득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목표는 분명히 30만 원씩 주는 건데 그 기업들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배당 기족도 배당왕도 매년 바뀌거든요. 리스트가. 작년에 또 3개 기업, 1개 기업이 사라지고 또 다른 기업이 또 편입되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고배당 주식
근데 코로나를 만나보니까 그게 고배당을 주지만 주가가 내려갔다는 거. 하지만 어차피 뭐 20년, 30년 투자할 거니까 그렇죠. 그냥 놔두고 하는 건 상관없는 거지. 근데 하지만 배당기 쪽에서 떨어지고 네. S&P 500에서 뭐 다우지수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내려가는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건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해줬는데 그래서 조정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이었죠. 애플은 뭐 4.3 혁명 시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니까 배당도 조금 주잖아요. 조금 주니까 언젠가 배당도 줄 것이고 또 작년에도 주식 분할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자녀분들 네. 포트폴리오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최근 애플, 로블록스도 네. 또 다른 이렇게 더 있나요? 여러 그 나머지 배당 기적으로 들어가 있죠. 아. 배당 기적, 배당 왕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게 시세 차익으로 커진 그럼 시세 차익이 조금 쪼그라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처음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네, 배당은 꾸준히 잘 배당은 들어오지만 어... 주식은 아직도 주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점이 또 있고 네. 그래도 저는 그 단기적인 것보다 일단 자제분들이 그걸 깨우쳤잖아요. 그렇죠. 이 투자의 중요성을 깨우치면은 제가 읽는 책에도 항상 보면은 뭐 가난해질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이 있으면 금방 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실패를 하더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고 일단 부자가 되는 법을 네. DNA에 각인을 했으니까 네. 저는 그 씨앗을 뿌리신 게 되게 기대가 되네요. 자녀분들 어떻게 성장하실지.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뭐 아내나 기혼에서 직장생활 여지껏 하고 있지만 늘 순간순간 어려움이 늘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보니 제가 생각하는 뭐 뭐라 업무 강도나 이런 거 잘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내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내도 직장생활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회복 탄력성이라고 난 그러고 하거든요. 어려움을 만나면 네. 넘어져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내는 이제 나중에 결혼하셔서 이제 아이 태어나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하냐면 사는 아내분은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애들이 넘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일어서 주질 않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하셨죠? 왜냐면 기다려줬거든요. 네. 저희 엄마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전 그렇게 자랐고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주는 거. 그 지나 보면 그게 좋고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 나가면 이제 저희 애들한테 매일같이 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다가 뭐 힘들 수 있잖아요. 사회 나가면 어려운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사회 나가면 자기의 문제 해결 방식이 똑같아. 집에서 했던 것처럼. 사람이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이거 좀 주식을 투기로 배웠으면 투기고 죽을 때가 투자로 배웠으면 투자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지만 문제가 발생했으면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는데 대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애들한테 다른 방면으로 주식도 장기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가끔 근데 저희 회사는 주식을 아예 안 하니까 저한테 신기해요. 막 나 이거 샀는데 어떠냐고. 우선 미국 주식밖에 안 하니까 국내 주식 전혀 모르니까 질문해도 답을 못 드리고 그럼 얼마나 투자했나 투자의 기간을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10년이나 100년도 제 입장에서는 단기라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단기냐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기간은 영원히가 맞지 시간이 정해졌다는 건 분명히 단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단기. 최근에 애들 거는 조금 이제 그동안 마이너스 나왔던 거 그냥 마이너스 털어버리고 애들 거 주식을 알릴바바를 좀 샀어요. 8주씩 모아서. 네네네. 제가 샀을 때 200달러였는데 지금 169달러 왕창 내렸거든요. 네,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폭락했거든요. 완전 폭락. 근데 그건 배당 주진 않아요. 알리바바 배당을 안 주거든요. 배당이 없구나. 근데 제가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느낀 거죠. 애들한테 매달 30만 원씩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같이 주는 성장력은 저는 중요한 생각이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주식에 같이 넣어주는 거죠. 길게 보셔서. 저는 길게. 그쵸. 어차피 애플 투자한 가장 큰 이유가 매년 3월달에 미국에서 10대들한테 파이프 샌들러라는 서베이를 해요. 파이프 샌들러라는 그 미국 조사기관에서 10대들 대상으로 몇천 명 대상으로 하거든요. 매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거 기사 한번 올리셨던 거 같아요. 그 기사 한 5년 내내
늘 애플 1등이지만 그 기사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친구잖아요. 옆에 네. 티네이저랑 같이 따라가니까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얘한테 물어보는 게 옆에 친구한테 너 나중에 그럼 핸드폰 뭘로 교체할 거니? 난 친구 따라 애플이. 이미 자리가 시장이 잡혔다고. 성숙 시장인데도 진입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새로운 세대들 어. 애플을 택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애플을 할 거니까 저는 그걸 보고 그쵸. 애들한테 애플을 넣으라고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친구들이. 네. 그러면 마이너스 난 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뭐 이거는 왜 마이너스냐고 그렇게 물어보진 않나요? 아, 제가 한 번도 통장을 이렇게 오픈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핸드폰에 깔려서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제가 저희 거 계좌를 잘 가지고 있는데 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다만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아침에 오늘 원달러 만들면 1,140원이다. 네. 야, 이번 주에 코카콜라 실적 발표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 네. 야 오늘 한민이 거 배당금 들어왔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네. 그 시세 차익을 보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끔 물어보는 거 있어요. 네. 아빠 내 로블록스는 얼마나 올랐나요? 60달러 샀는데 80달러 샀어요. 그러면 15,000원. 그럼 저희 아이들 생각하는 시세 차익의 기준이 뭐예요? 치킨 한 마리인가요? 요즘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제 치킨 두 또래도. 마리인가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치킨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좀 놀라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코리안이잖아요. 네.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너희들도 한국의 미래니까 삼성전자 주식은 가지고 있잖아. 8주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수익률 높아요. 수익률 따진다고 하면. 근데 미성년자들도 원하면 깔아서 볼 수는 있죠, 자기 계정. 맞아요, 할 수 있죠. 이제 조금만 더 크면 깔아서 보겠네요. 이제 대학교 되면 오픈해드려야죠. 네. 좋은 방법인 그 것 계좌를 같아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네. 자기 거 가져가서 그냥 본인이 보면 되겠죠.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그 미성년 자녀들 네. 계좌를 여는 게 되게 복잡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혹시 팁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도 그냥 네이버 보고 했어요. 네이버에 은행에 가서 서류를 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성인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번호랑 가족관계증명서만 떼어서 막도장 있죠. 네네네. 주민력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번 막도장 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녀가 아이들은 안 가도 안 가도 됩니다. 진짜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이름으로 다 해주는 거. 근데 계좌 개설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렇게 생각했거든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은행. 들어. 본인 앉아 계십시오.